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새해 첫 만남입니다. 오늘 막점 막후에 젊은 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오창석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장혜찬 평론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미소가 별로 없어요, 오늘은. 아, 저요? 저 네.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팩트체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 새해 처음 오셨잖아요. 오창석 또 장혜찬 두 분. 뭐 새해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는 새해가 될 것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이제 정당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3을 보고 놀라고 있는데 네. 앞에 곧 2가 달릴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희망찬 2021년이 될 것 같아서요. 저도 더 큰 각오를 단단히 다지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예언이 틀리면 이 자리의 주인도 바뀌겠네요. 뭐 각오를 말하는데 이 각오가 정치적이네요, 상당히. 뭐 정당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네. 두고 봐야 될 네.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사라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정치적인보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치인 되고 싶어요? 좋아요. 나만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가 돼 이런 거. 아니, 아직도 정치 꿈을 못 버리셨군요. 사흘 주민 여러분. 너무 정치적이다. 마음을 못 버렸어요. 계속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저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 연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라며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3개월 시한부 선별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정치권의 속내 또 논쟁 막점 막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직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인데 지난 연말부터 이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아무래도 네. 1년 돼가는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 그리고 그 뭐 경제적 손실을 본 가구들이 정말 많다라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얘기가 주로 이제 여당에서 나왔어요. 네. 여당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국면 전환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생각을 해보면은 여당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하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슈는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약간 뭐 많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득을 봤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먼저 정책 의제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당에서 나왔다. 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10만 원씩 전부 경기도민에게 설 전에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까지는 경기도민입니다. 설 지나면 제가 서울로 이사 가요. 예. 저는 받고 이사 갑니다. 그래서 좋아요? 사실 기분이 좀 좋아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네. 거기 다 경기도민 아닌가? 저희 정세균 총리도 네. 그렇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선별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별인가요? 민주당은? 현재까지 기류상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선별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네.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낙연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청와대와 기재부,
집권 여당까지 모두 선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고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년 5월, 6월만큼 풀려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보편 지급을 해서 모든 경제를 다시 확 활성화시킬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신빙성이 실릴 수 있으나 만약에 날씨가 조금 더 풀리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백신까지 유효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또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류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이거를 갖고 선거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정확한 입장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정말 네. 한계 기업에 잘 주자는 게 국민의힘의 적어도 김종인 체제 이후에 일관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네. 이거 보편 지급이 아니라 한계 업종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이 줘야 된다.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무조건 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주주와 국민의힘 주장이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다 주는 게 맞다고 어떻게 보면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하되 민주당이 과거 1차에서 보편 지급을 했던 것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일종의 선거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장관으로 영전한 한정혜 전 정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었다. 스스로 자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 중요한 재난지원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먼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번 정도 그건 우리 실수였다고 인정을 해야만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고 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셔서 제 여동생 선물만 사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외삼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그때 선물 받았던 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저의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때 보편, 2차 때 선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걸 토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별로 뭐 $1,000씩 이렇게 네. 꽂아주고 뭐 그럼 $600, $1,000 뭐 금액은 계속 바뀌는데 근데 뭐 미국은 워낙 뭐 돈이 많은 나라기도 하고 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1,000조 원을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역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가게들한테 6만 원씩 65만 원 정도. 60만 원 뭐 대충 그냥 우리한테는. 10배라고 하면은 60만 원이라고 하고 한 달에 문을 안 열면은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방역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손해, 그러니까 뭐 한 달 하면은 그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국가가 메꿔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재난지원금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에 뭐 보편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논의가 좀 약간 엉망진창이 되는 느낌이 저는 가지고 있다. 네. 선별도 지급 방식에 굉장히 차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년도 소득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호주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은 없고 계속 이 도돌이표처럼 네. 이번에는 보편이냐 이번엔 선별이냐 이게 정치권한테 정부와 정치권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다. 원래 18일 직접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날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뭐 또 입장 발표를 안 하겠다,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네.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한 배경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하고 겹쳐서 이거를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렇게 미루기로 했다라는데 이미 잡을 때부터 어느 정도 겹칠 거가 예상이 됐던 그게 상황이에요. 몰랐던 건 아니죠. 몰랐던 건 아니겠죠. 네. 예. 근데 약간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에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4일에 네. 이재명 지사가 기재부 장관하고 300명 의원한테 전 국민 보편 지급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메일 보냈죠. 예, 네.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10일에 홍남기 부총리가 화수분 아니다. 재정, 국가재정. 그러면서 선을 그으니까 12일에 게으른 것 아니냐. 약간 공격성 발언을 하고 13일에 뭐 이를테면 김종민 최고위원이 네. 또 뭐 여러 뭐 좀 지적을 하고 네. 김누관 의원도 지방정부는 중앙에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잘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위 말해 히트앤런 밀당 같아요. 밀당인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예. 장사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공천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예. 또 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니까 약간 한 발 후퇴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원래 이재명 지사가 의제를 던지고 약간 그렇게 밀당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네.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도민한테 지급하는 10만 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평론가.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이 시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했다 한들 네. 한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 명분인데 명분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자영업자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풀린 카페나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히 이제 재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풀이 꺾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대통령이 방역 확실하게 더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분간 기조를 같이 맞춰가는 것이 지자체장으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히트앤런 전략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데 네.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서 지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합니다. 이 친문 주류들과는 좀 결이 다른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네. 그런데 이 반발의 수위가 임계점을 넘어가겠다 싶으면 갈등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기자회견 취소 같은 경우는 갈등 관리의 일환이고 네. 홍남기 이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 경제부총리는 친문 정치인은 아니죠.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죠. 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강하게 싸우다가 정세균 총리가 굉장히 센 말을 하거든요. 네. 단세포적이다. 사실 이거면 이재명 지사 평소 캐릭터라면 막 붙을 만도 한데 문재인 정부의 총리이고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또 정치적 어른 아니겠습니까? 네. 양보합니다. 정세균 총리 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완급 조절 가운데서도 이재명 지사의 포지션은 여당 내 야당이라는 것. 나는 기존의 어떤 친문 정치인들과는 다른 실행력이나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과시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자회견 접는 것 정도 내가 양보할게. 근데 내가 우리 도 예산으로 돈 주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마.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치고 빠지고 세 분 다 그렇게 조금 평가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는 단세포 논쟁이다.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김종민 최고위원도 좀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 글쎄요. 또 지자체가 민주당이긴 하지만 지자체장으로서 이건 재량이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방역 문제는 네.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10만 원이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지만 다른 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경기도 사는 사람들만 1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타 지역 사는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는 못 받지라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불만, 상대적 박탈감부터 일관된 방역 기조 시민들의 협조를 흐트러뜨리는 아주 작은 빈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줄 거면 다 주고 정말 안 줄 거면 선별해서 줄 거면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한개 기업에게만 뭐 소상공인에게만 줘야 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딱 갈라가지고 경기도는 다 주고
서울이나 뭐 충청도나 전라도, 뭐 경상도는 안 준다.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위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협조, 공조에 빈틈과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안 좋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될 겁니다. 네. 타 지역 대비 어떤 세금 낸 거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평소에 안 좋아하던 분들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전국에 주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역 화폐를 직접 지급했거든요. 받았었죠. 막상 쓰니까 다 좋다고 이야기해요. 네. 저만 해도 사실 그거 쓰는 게 쏠쏠했습니다. 호의적으로 사람 마음이 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무적 이득,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바라봤을 때 시민들의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고 정부고 또 이재명 지사가 그 이전에 충분히 당에 요청을 했고 또 지금 SNS 글을 보면 당에서 당론이 형성될 때까지 뭐 자신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뉘앙스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영남이나 호남의 지자체장들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좁게 보면은 네. 민주당 내의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명확하게 따지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권력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굉장히 높은 링크를 네.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면은 실이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잃을 게 없다. 결국은 민주당 내 싸움입니다. 어허. 어떻게 보면은 당내 싸움.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떤 민주당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경기도에서 효과가 있으면 이 민주당 사람이 한 것이 잘된 결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정부가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이 해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 갈등으로 보이나 길게 봤을 때는 네. 이슈 파이팅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실이 될 것이 없고 또 하나는 결국은 팬데믹인 것인데 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또 다른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엄청난 실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 돈을 풀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경제 상승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상승이 됐다면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실점이 될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득점이 크다. 오. 네.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여당 내 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전선이 묘하게 좀 흐르는 기류도 있습니다. 야당은 그렇다면 좀 이재명 지사 편을 들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입으로 두 말한다. 뭐 트럼프식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과거와 현재 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될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이 있지만은 일관됐어요. 사실은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상황이 정 그렇더라면은 선별적 지급도 뭐 내가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이분이 선별적 지급이 옳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워딩을 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지급하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180도 말을 바꾸는 약삭 발음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뒤에 붙인 게 나는 소득 하위 50%의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급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일관성 있고 이게 맞다라고 본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좀 끌어들이면서 비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오락가락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일관성이 있었다 저는. 이재명 지사는 저는 이보 이렇게 외웠거든요. 보편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태정태세 문난세 외우듯이. 예, 선별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호로 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편 이재명이라고. 선별 이낙연 죄송합니다. 네. 이보 홍선이죠. 홍남기 선별 정확히는 네. 그렇게 이보 홍선. 이보 홍선이요. 네, 정확합니다. 이보 홍선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1차 효과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이 국책연구원인 조세정책연구원 사이에 한판 붙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이 연구원에서 이 국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받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시기에 어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 진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이런 연구원도 공부 더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문 닫아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말까지 하면서 감정 싸움 기조로 번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1차의 어떤 보편 지급이 단순히 효과가 높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준일 기자님도 설명했지만 소득 하위 50%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하자 이런 주장을 예전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 참 쏠쏠하지만 그게 저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나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무원, 뭐 대기업 직원들 코로나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임금이 다 보전이 됩니다. 하지만 뭐 특수고용 형태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임금이 보전이 안 되고요.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들은 월세나 인건비 부담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 지급하자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고 이 주장이 사실 총선 이후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라던가 청와대, 경제부처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사실상 거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고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지도부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야당과 여당이 웬만해서 같은 취지 주장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20대, 21대 국회에선 더더욱 어려운데 그들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게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방역, 거리두기와 충돌을 좀 빚긴 합니다. 그 얘기도 항상 나와요. 예, 코로나19로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마당에 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방역과는 배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재난지원금과 K방역 정말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돈을 많이 주면 돈을 쓰러 나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받아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막 쓸어 많이 다닐 것 같진 않아요. 네. 이걸 뭐 배달 앱을 통해서나 뭐 다양한 온라인 쇼핑으로 이걸 소진하겠죠. 근데 그렇다면 나가서 돈 안 쓰는 것만 뭐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논란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의 차원, 국민들의 마음에서 네. 이거 못 받는 국민들이 가지게 될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이 시민들의 협조 전선에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국민들 진짜 착한 국민들이에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지 말라 한다고 이렇게 얌전하게 커피 안 마시고 미국이나 유럽 보면요. 총 들고 나오죠. 네, 막 싸워요. 이렇게 의사들이랑 대치하고 미국 같은 경우 시위대가 우리 이제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다닐 거다. 마트 막 가게 해달라, 레스토랑 쓰게 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듭니다. 네. 거기에 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협조 정신이 바로 K방역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야,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이 불만이 싹 트기 시작하면 내가 지켰던 이 방역 수칙 나도 좀 어겨도 되겠지. 이런 빈틈이 생긴다는 거. 설마 경기도 말고 딴 지자체 다 일어날까요? 아니, 사람이 제일 빈정상한 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네. 여동생 선물만 사왔는데 내 선물 안 사오면 아직도 못 입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때 선물 못 받았다고 지금 제가 힘들진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빈틈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도 뭐 재정적 뭐 그 힘이 여건이 되면 주면 되는 거죠. 그건 중앙 정부가 컨트롤해서 네. 다 같이 협의해서 해야 이런 군말이 안 나온다. 협조 전선이 저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조금 돼야 된다, 정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재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자체별로 달라야만 선별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야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1000명대 갑자기 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감소세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백신 접종할 것인가 전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 유효할 경우에 아마 움직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움직인다면 이런 반발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몇백 나간다고? 소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숨만 쉬어도 1, 200, 2, 300 그냥 나갑니다. 네. 근데 몇십만 원 준다고 나가서 돈을 쓸까요? 그냥 조금, 아주 조금 숨을 편하게 쉬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기한을 조금 늘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촉박하게 쓰면은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가 써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방역 당국이 메시지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 참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지금 여권 내 대권 경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이재명 때리기도 그런 어떤 모양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앞으로 향후 대권 과도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이건. 아, 이건 남는 겁니까 무조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장사가 세상에 있군요. 야, 남는 게 없다라고 뭐 맨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이재명 지사한테 무조건 남는 장사인 게 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편적 그 지급이 더 높아요. 더 훨씬 약간씩. 높아요. 예. 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다르죠. 예. 좀 높거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 홀로 대표 선수예요. 다른 사람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진 적도 있지만은 그렇죠. 보편 지급하면 아까 보, 이보 뭐 이렇게 해서 이보 홍선. 하셨잖아요. 이보홍선.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어찌 됐든 뚜드려 맞든 뭐든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특히 고민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주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다 지금 낙마를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슈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선별이냐 또 보편이냐 또 경기도에는 10만 원씩 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향후 행보, 또 정부하고 뭐 갈등 부분, 여당 내 갈등, 또 야당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